있습니다. 이사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한 달 이상을 끌어온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로감을 느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국민적 공분은 사그러들질 않고 있어요. 지금 조국 씨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걸로 보아서 검찰의 수사는 거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조국 사태가 주는 교훈은 소위 말해서 좌파 진보 세력들의 민낯,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와 도덕을 얘기했던 그들의 민낯이 사실 이중적이었고 위선적이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싸움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국민 편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와대와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 편에 서 있질 않아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고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조국 전쟁의 승리는 우리 자유한국당과 우리 국민들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는 4대강 해체 저지 본부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4대 강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4대 강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전 국민들이 지금 되게 좋아하고 농민들도 좋아하는데 이 정부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던진 정책 아젠다라는 것이 좀 엉뚱한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탈원전을 하겠다. 4대강 보를 철거하겠다. 이것은 매우 파괴적인 발상이고 국가기관시설을 해체하겠다라는 그런 후퇴하는 발상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4대강보 파괴의 논거라는 것이 환경을 얘기하고 재자연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고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녹조 라떼 때문에 강에 낀 녹조 라떼 현상이 보를 건설해 가지고 물을 막아놨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 있는 소양강댐은 1년 365일 보로서 물로 막아놓는데 왜 녹조가 안 생깁니까? 이것은 지류지천에서 강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어떤 나쁜 물질이 합성이 돼가지고 고온하고 형성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보를 열어가지고 물을 흘려보냈는데도 여전히 녹조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류지천을 정화하는 사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보를 때려 부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뇌송송 구멍타기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유모차 끌고 어린이들까지 나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다 허위고 거짓임이 입증됐잖아요. 예? 광우병 때문에 죽은 사람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녹조라떼라는 것은 이것은 괴담이에요. 괴담.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치산치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재의원금 걷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홍수 조절이 되고 가뭄 대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로 만든 국가기관 시설이에요. 국가기관 시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SOC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괴담을 내세워서 파괴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 한 명 국무총리 맡게 돼 있고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민 여론이 이미 4대 강보 파괴는 넌센스다, 바보 같은 발상이다라고 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국회가 코앞에 있는데 4대 강보를 철거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가 예산을 신청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반환점을 돌고 있잖아요. 예? 거의 지금 2년 반을 갖다 임기를 채우고 있어요. 이럴 때 잘못된 정책을 갖다가 수정하고 고치고 정상 궤도로 전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는 박수 받을 겁니다. 이 경제 정책, 우리 김광림 의원님 계시지만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이 잘못된 경제 정책의 기조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주 52시간 실시, 이런 문제들이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얘기하는 민부론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상황을 바로 잡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모든 것이 결국 내년 4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통해서 바로 잡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국민 서명운동을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호가 70년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노인의 날 행사 우리 지역에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제가 큰절을 하면서 가슴이 찡해요. 일제 36년 강점기를 극복을 하고 동난을 극복하고 보릿고개를 넘겨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의 문턱까지 끌고 온 게 우리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의 탄식이 그거예요. 대한민국 호가 무너지고 있다. 70년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문재인 정권 2년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자 대한민국, 살리자 대한민국. 누가 선두에 서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두에 서서 살리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그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조국 사퇴 촉구 투쟁을 하고 국민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70년 공든탑 대한민국 함께 지키는 일에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주 부여 청양 출신 정진석 국회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